어색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그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들은 유의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원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문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기본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그제반답이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해온 계속사업이므로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1월 준공 후 해양관광공사의 운영 인력 확정과 시범 운영을 통해 2024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150페이지 그제시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장윤청 중심의 동호인 급증으로 조성에 대한 열망과 수요에 대응하고자 능포로 194일원에 2027년까지 118억 원의 사업비로 27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합니다. 올 5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4년 10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 후 2024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5년 7월까지 각종 인허가와 편입 토지 손실보상을 마무리하고 25년 9월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비의 시비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남부면 생활체육시설 확장 사업입니다. 남부면 저구 해안길 16-6일원에 당초 이 계획서를 낼 때는 39억 5천 예산이었는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약간 줄었습니다. 25억 원의 사업비로 2027년까지 남부면 생활체육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중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반영하고 25년 3월 편입 토지 손실보상 절차 후 25년 6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아주운동장 스탠드 설치 사업입니다. 아주동 아주운동장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24년 12월까지 스탠드 관람석 조성, 그늘막 구조물 설치, 선수 대기실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관람 및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4년 1월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2024년에 지방재난 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가칭 옥포 대첩정 신설 사업입니다. 옥포동 옥포 대첩기념공원 내에 2026년까지 40억 원의 사업비로 공도장을 신설하고자 올 연말까지 기본 계획 용역을 통해 최종 규모 및 사업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각종 행정 절차 이행을 추진하겠으며 2025년 1월 건축, 토목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 26년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전국체전 유치 준비를 위한 공공용지 매입 사업입니다. 전국체전 유치 목표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스포츠 복지 기반 구축과 전지훈련 등 방문 스포츠팀 확대 등 스포츠 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60억 원의 사업비로 11만 7,970평방미터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그제 스포츠 파크의 확장과 12만 5,48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하청 스포츠 타운을 확장하므로 전국체전 유치 기반과 우리시 체육 메카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마치고 2024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실질설계 용역 준공 후 토지 및 지작물 보상 협의를 마치고 2027년 1월 착공하여 2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도시 실현 사업입니다. 참여 인원 연간 3만여 명으로 사업비 15억 6,900만 원으로 생활 지도자 배치 등의 거제시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생활체육교실 등 27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우수선수 육성 등 체육진흥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과 기대 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취약계층 스포츠 복지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체육회 지도자 배치 및 인건비 운영 지원, 20개 동아리 13개 종목의 장애인 체육 동아리 활동 지원, 저소득층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22개 대회의 3천여 명이 참가하는 분야별 장애인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등의 사업 예산 14억 4,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방문 스포츠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추진 계획 목표로 주요 관광지 및 숙박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자들에게 이용시설에 대한 할인 혜택을 확대하므로 방문팀의 우리시 체류기간을 연장 유도할 계획입니다. 2023년 9월 말 현재 연인은 24,893명을 유치하였으며 2024년 목표는 80개 팀 연인은 3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제1회 서만섬 여행 전국 배드민턴 대회와 2024년 경남 종별 태권도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아 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칭 거제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50여 개 팀 2천여 명을 참가를 목표로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예, 아주동 지역구 조대영 의원입니다. 1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정원이 12명에 현원이 13명인데 이 인원이 좀 안 모자랍니까? 아니면은 뭐 적당합니까? 지금 정원보다 한 명 많은 것은 당초에 없었던 전국체전 TF팀이 생겨서 한 명이 많은데 그때 팀장님 한 분만 오셨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이 더 충분히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제 우리 체육 지원, 체육 시설, 스포츠 마케팅, 전국체전 유치 TF팀 지금 우리 그 K4 축구하고 씨름하고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관리하죠. 체육회에서. 예. 그렇죠. 지금 문화예술 쪽은 재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번에 뭐 한 20억 가까이 이렇게 또 당깁니다. 당기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그 보조금 사업하던 거를 다 이제 걸러 넘기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한 19에서 20억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죠. 일종의. 자, 그러면 우리 체육은 지금 26억인가 그때 33억인가 기금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뺏기고. 그죠? 그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체육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앞으로 전국체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앞으로 그 산재되어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 예산을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도 나는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게 체육 거제시 체육재단 거제시 체육재단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체육회하고 소통을 꼭 좀 하십시오. 그러면 문화예술은 재단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예산 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문화예술의 어떤 그 질적 향상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체육은 이 우수한 선수들도 많고 하는데 전부 다른 시도에 다 뺏겨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금 조성이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재단을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전국체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그 K4하고 씨름하고는 제가 그냥 확인해 본 결과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지금 운동부 K4하고 씨름하고 선수 및 지도자들 계약 기간을 2024년 말까지 다 똑같이 일괄 계약 기간을 정리를 해라. 이게 맞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런 그 기준을 놓고 여자 씨름단은 원래 24년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전부 다. 전 직원 전 선수 및 감독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2024년 말로 모든 게 정비가 되면 우리가 뭐 다른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한화여서 이걸 하겠다면은 또 넘겨줄 때 뭐 기타 여러 가지 이 조건은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어찌 보면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래야지 우리가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게 와전이 되면 어떤 그 일반 우리 그 씨름을 좋아하는 혹은 K4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어떤 그 생각을 하냐면 이거 혹시 또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님께서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임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뭐 했는 이야기는 알겠습니다만은 했을 수도 있고 제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선수들이라든지 K4나 씨름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뭔가 어느 정도 정말 윤곽을 한번 열심히 자구적으로 하는 걸 보고 관중이 갑자기 30명 오다가 300명 올 수도 있고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거 조금 하면 관중 제가 항상 누차 이야기하는 뭐 농업인데이, 수산업데이, 상문농데이 이거 좀 해가지고 자구 노력하는 걸 보고 판단해도 안 넣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고 자 전국체전 유치 TF팀 팀장님, 위원장님 제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담당 TF 팀장님, 예,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있습니까? 자, 우리 전국체전 TF 팀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고 앞으로 우리 2030 전국체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는 전국체전 팀에 2명은 작아요. 한 4명 정도, 2명 정도 좀 더 충원을 하셔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체전 유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과 어떤 대한체육회로부터의 지침과 그다음에 17개 시도의 어떤 이거 다 눈치 작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지금 도대체 전국체전 유치 TF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 체육시설 규모가 미비하다 보니까 시설 확충을 위해서 일단 보호자료가 있지만은 공공유지를 매입해가지고 앞으로 차차 시설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거제시는 인프라가 안 돼 있잖아요. 시설이고 모든 면에서 그죠? 예, 맞습니다. 대도시도 예를 들어서 성마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경정 뭐 하여튼 전국체전에 있는데 성마나 그다음에 뭐 좀 특수한 어떤 그 수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국제교육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 때문에 부산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뺏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프라 거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체육시설팀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대한체육회하고 이제 어떤 라인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소통하는? 현재 뭐 긴밀한 유대관계도 형성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전국체전 유치 TF팀은 이 시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걸 빼들어오기 위해서 뭔가 대한체육회, 또 뭐 각종 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그런 소통 창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경상남도 체육지원팀인가 하는 데가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쪽하고 TF팀이 그 TF팀이 아니고 이제 내년에 김해에서 땡기 가쁘는데 내년에 김해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경남에서.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17년 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17년 아니고 네. 보통 한 14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이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그 17개 그 지자체에서는 하고 싶어 하죠. 이걸. 왜냐하면 엄청난 그 예산과 엄청난 그 도시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 뺏기려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예, 예. 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시안게임도 1년 연기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엄청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거는 잘 안 뺏기려 할 겁니다. 전국체전 유치에 대해서는. 예. 그럼 2030년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김해서 하는데 6년 후에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6년 후에.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2030년도에 군부를 아니고 2030년도에 정말 그 우리가 다른데 캔슬된 걸 끄집어올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은 될 겁니다. 맞죠? 일단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방향 잡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경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안 뺏기려 한단 말입니다. 기내에서 엊그제 했는데 6년 만에 우리 그제에 산다? 이 다른 시대에서 이거 가만히 놔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예, 예.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95%의 가망성이 있는 데에다가 올인을 해야지 5% 가망성 가지고 올인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걸 잘 검토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아직까지? 예, 물론 저희도 2030년도에는 유치 신청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 알고 있는데 왜 시장님이고 뭐고 전부 뭐 2030년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래 애고 패고 댕깁니까? 인프라 그러면? 구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데 일반 시민들이 보면 전국에 있는 체육인들이 보면 웃어뿐다니까요. 그걸 아셔야지. 아니 2030년도에 하겠다고 들고 다닌다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그게 말이 안 된다고요 지금. 내가 이걸 자꾸 딴지를 놀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체육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2030년도에 인프라 구축을 해서 우리가 기회가 생기면 유치를 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건 유치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유치된 게 아니잖아요. 유치 그죠? 신청을 그러니까. 그때쯤 이렇게 할 겁니다. 그 30년대 신청하면 신청한 해로부터 내가 봤을 때는 한 5년, 10년 더 걸릴 겁니다. 예, 규정에는 그냥 5년 이내 신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전국체전 TF팀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시설 부분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부분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해양 스포츠 우리 연구회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습니다. 우리 어제도 그 저 해양 항만가에 그 요트 팀을 우리가 그 만들어 달라고 그거는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그 직장 그 요트 팀 같은 경우는 재부활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일반 회계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직장 운동부를 그죠? 만들면 그렇잖아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또 해양과장님은 이거는 체육계에서 해야 되는 또 어찌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그 빨리 좀 저 합의를 봐가지고 왜 내가 전국체전 끝나고 지금 선수들 스카우트하는 이게 지금 억수로 급하다는 거를 억수로가 아니고 급하다는 거를 해양과장한테 말씀드리나 꼭 빨리 소통해가지고 우리 뭡니까 기내에서도 지금 오픈하려고 지금 다른 데서도 2인승은 다 오픈하려단 말입니다. 우리는 1인승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됩니다. 빨리 그거는 합의를 봐주시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148페이지 봅시다. 자 반다비 이거 뭐 우리 의원님들로 몇 번 다 갔다 왔고 이거 뭐 부실공사 없죠? 매주 점검회의를 하고 있기 있죠. 때문에 지금 뭐 그 근력이나 균열이나 뭐 비슷한 거 있는 데 없죠? 예, 현재까지는 오케이. 한 번 더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 되고. 우리 어제도 우리 서일준 국회의원님께서 아주 오프닝 멤버들하고 어제 한 200명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우리 용소 쪽에 보면 수영장 하나 있잖아요. 40몇 년 된 수영장. 혹시 아십니까? 아주 용소에 예. 있습니다. 하여튼 40몇 년 된 한화거. 한화께 있습니다. 전문복지가 예, 한화께 있는데 이게 지금 농물이 나오고 지금 40년 넘어가지고 엉망입니다. 지금 주차 문제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체전 TF팀 어디 있노? 아까 TF팀에서 한번 점검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시부지나 이런 거를 좀 더 옆에 좀 더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은 우리가 조금 제공하더라도 한화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제 꼬아가지고 뭐라도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받아서 그 안에
국제규격 수영장 같은 경우 지금은 몇 가지가 해결될 겁니다. 지하 많이 파가지고 지하 1층에 수영장 넣고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하고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어떤 종목을 좀 넣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이건 어제 그 간담회장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자, 14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뭐 부실공사 이거 뭐 롤러스케이트 이거 부실공사 되면 안 되고. 자, 150페이지. 이거는 뭐 이제 거의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능포, 장승포, 옥수동 여기 이제 숙소, 식당 뭐 이런데 아주 그 대박이 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예, 전국 규모의 행사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월드 챔피언십 이런 것도 해야죠. 그래서 지금 27인데 9개 더 해가지고 한 36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국제대회.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지금 참 아픔 불 꺼진 능포 항상 이야기하는 이제는 전 세계에서 올 수 있는 능포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뭐 151페이지 남부면 생활체육도 부실 전부 지금 부실 문제입니다. 이거 예, 시설. 자 152페이지 아주동 스탠드 설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페이스북하고 밴드하고 지금 그 뭐 민원이 엄청나요. 이거 아주 운동장 이거 그 충진제하고 그다음에 그 잔디 관련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지금 난린데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이게 어떻게 된 있습니다. 겁니까? 지금 뭐 충진지에 넣어가지고 지금 안정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운동장이 사용 빈도가 높으니까 인조 잔디가 수명이 약간 조금 다른 구장보다 좀 빨리 도래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비를 좀 신청을 하는 기간이 보통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한 10년 정도 지난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하여튼 근데 과장님 10년이 안 그렇습니다. 돼가지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무 이게 이슈화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거 사후에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금 의원님도 아마 요 몇 분이 또 좀 질의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요까지 일단 하고 엄청나게 지금 이거 누군가 그쪽 관계자들하고 좀 약간 이렇게 합의를 보고 좀 이렇게 자문을 얻어갖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하여튼 지금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오케이 153페이지 요것도 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이거 지금 또 국궁, 예. 이거는 정말 상징적으로, 이거는 꼭 한번 진행 잘 해주십시오. 그 다음 154페이지. 이거는 뭐 960억인데, 한 2,700억까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 요걸 들어물 때 한 번 들어먹더라도 이 900억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 예? 그림 그리고 뭘 안 칠 때 5년, 10년을 보고 전국 체제 유치를 하려면 2,700억까지 사고 치를 안 합니까? 이왕 한 번 정도 먹는 겁니다. 15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포츠폴, 생활체육. 자,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취약계층. 자, 14조. 참여인은 3,000명. 이 앞에는 3만 명입니다. 10배 차이 나죠. 제가 취약계층 이게 작다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많다 소리도 아니고. 자, 요거 대비. 앞에 스포츠폴 보십시오. 인원이 10배 차이 납니다. 이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이거 예산 올려야 됩니다. 곱하기 2 정도로. 157페이지. 자, 방문 스포츠팀. 이거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자, 2022년도 1년치하고 2023년 8월치 어떤 단체와 어떤 학교, 어떤 프로팀, 어떤 아마추어 팀이 방문을 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이제 33,000명까지 이제 유치하겠다 하는데 어떤 팀들을 유치해야지 우리한테 더 이익인지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158페이지. 자, 전국 규모 대회 유치. 다 좋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팁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간이 제가 오늘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다 신설이죠, 신설. 이 대회가 다 신설이죠. 예. 지금 하나 우리가 이제 신설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한 아시아 국가 정원이 지금 우리가 요입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타이틀을 한 아시아 국가정원 유치기원이라 합니까? 이제 전국대회 할 때는 무조건 이런 그림들을 좀 같이 넣어서 홍보를 같이 하면서 우리 산림청이나 우리 문체부나 뭐 다른 지역에서 다른 그 상위기관에서 봤을 때 이 거제시는 한 아시아 국가정원을 좀 유치를 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종 전국 대회는 무조건 한 아시아 국가 정원을 우리는 원합니다라는 어떤 좀 타이틀을 좀 넣어가지고 소제목으로라도 좀 넣어가지고 자꾸 노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산림청이나 우리 기재부나 이런 데서 볼 때도 야, 이 사람들 정말 이 염원하는구나. 이 뭐 엄청나게 지금 염원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아시아 국가 정원 한 아시안 팀이니까 10개 팀이죠. 10개 나라죠. 거기에 제가 저번에 제안을 했다 아닙니까? 한 아시안 프로 골프 팀 해가지고 한 1억 서로 담아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대사관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한다. 10개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비보이 그러니까 브레이크 댄서 이거 한번 제가 간곡히 한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10, 20, 30 거의 40까지 지금 이거 힙합 비보이 이거 올림픽 정식 종목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신설 하나 해가지고 정말 한 1억 정도 저거 해가지고 한번 대회를 한번 좀 만들고 그래야지 청년들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지원과의 지난 감사 때 제가 예비준공 검사 관련해서 상당수가 예비준공 검사가 안 됐다는 부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이제 김호근 과장님이 하셨죠. 대략 한 6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룬체육공원 조성 사업, 하청 야구장 조명 등 교체, 사등 운동장 시설물, 옥포 운동장, 거제 종합운동장, 옥포 테니스장, 송정 테니스장 바닥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3억 이상으로 돼서 우리가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하면 3억 이상 6개월 이상 이렇게 혹은 6개월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예비준공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4조에 의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다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 그리고 설계서의 작성에 반영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옥포 게이트볼에서도 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선수 또 내려가셔서 그 교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또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회의록이 작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설계서가 지금 나오기 전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다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릴 때 더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하청 야구장을 예로 그때 들었었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야구장 점수판에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점수판하고 있던 계기판이 야구 관계자들하고에 맞지 않는 이제 설계가 되었다. 그런 부분이 좀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릴 때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선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변에 또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또 교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그리고 설계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분들한테 알려드려야 그분들이 또 충분히 또 공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반드시 좀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조대영 의원님이 다 뭐 상당히 또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금 아주 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뭐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축구 특히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좀 말이 좀 많습니다. 축구가 아주 운동장에서도 하고 옥포 운동장에서도 하고 하청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나눠서 동호회에서 나눠서 이제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아주가 좀 심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주운동장을 그때 그 몇 분들하고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그러고 현장에 그 기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전문 기술인을 불러서 현 상황을 진단을 하고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 축구인들이 요구하는 그 욕구에는 충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일종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운동장 그 어떤 부분이 하자 내나 짠디 인조 짠디에 대한 충돌이 네,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날 우리도 갔을 때 신발을 신고 가니까 정전기가 있어가지고 예. 아주운동장에 그 인조 짠디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 머리가 가늘어지면 빠지듯이 그런 식으로 신발에 막 묻어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기술자분이 이거는 조금 안정화가 되면 조금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계속 걸어다니다 보니 신발이 많이 묻어 나왔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때는. 그래서 계속 뭐 우리는 좀 못 믿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분들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제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예, 예. 지금 많이 안정화돼가 묻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 예. 그, 만약에 또 축구를 하다 보면 슬라이딩이라든지 기타 이제 접촉 부분이 많다 보니까 또 정전기가 반드시 또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 부실공사 이제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 내용에 제9조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장 점검, 품질 점검, 부실 측정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방치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5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대첩정을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이제 옥포 주민들이 또 궁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옥포는 이순신의 첫성이고 역사를 기리는 곳으로 옥포의 대첩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지게 되면 전국의 궁도인들이 모일 수 있는 명소로 좀 그렇게 잘 만들어지기를 원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이렇게 오늘 조대웅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공공용지 매입이 뭐 1차분, 2차분 이렇게 하기보다 쌀 때 뭐 조금 지나면 더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이제 전국 재정 규모로 갈 수 있는 거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할 수 있을 때 크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 스포츠 이게 이제 우리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관광업체의 업무 협의 MOU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변경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업체하고 MOU를 몇 개나 더 했습니까? 작년 보고 내나 관광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네 개 업체. 입장료하고 파노라마 케이블카의 그 약 한 28% 정도 인하. 그다음에 호텔 리베라의 객실료 30% 할인하는 거. 그 외에는 지금까지는 아직 더 추가된 게 없습니다. 그때 뭐 리베라 말고도 뭐 몇 개 있지 않았습니까? 라마다- 시월드하고 라마다하고 라마다 호텔이 있었는데 운영 주체가 바뀌는 바람에 이게 지금 없어졌습니까? 개발 효력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4개 업체인데 하나는 뭡니까? 시월드, 파노라마, 리베라. 체결 주체가 해양관광개발공사 파노라마 시골드 리베라. 예. 지금 뭐 이게 지금 지역 활성화 하려면 뭐 큰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하고도 좀 연계가 돼야 되고 우리 홍보팀하고도 홍보팀 숙제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에. 그렇지 않아도 예. 우리 조대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스포츠 마케팅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마 추진 계획을 갖다가 아마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마케팅팀에 반드시 홍보팀이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좀 따로 놀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같이 되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문 스포츠팀 유치 목표가 작년에 33,000이었습니다. 내년에도 33,000 목표를 똑같이 잡을 겁니까?
그 우리 시가 좀 이제 시설이 이제 규격화가 안 되다 보니 조금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 뭐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약간 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인원이 지금 좀 많이 이제 코로나가 있었고 지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만 5천 조금이라도 늘어야 되는데 작년이랑 수치가 똑같아서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전국 규모 대회 유치 앞에 이제 조대영 의원님께서 또 하나세안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또 제시를 하셨는데 우리 전국 배드민턴 대회라든지 종별 태권도 대회 이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하나를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기술 관련돼서 드론 관련된 게 상당히 좀 뭐 TV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조금 한번 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젊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드론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드론 축구라든지 드론 낚시라든지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미래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국 규모에 대해도 유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최근에는 UAM 해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드론하고 UAM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아니면 청년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이제 드론을 하다가 UAM 기술까지 연계를 시켜서 관심을 갖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득 신공하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UAM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초전으로 이제 젊은 세대에서 드론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뭐 의원님들이 뭐 워낙 질문을 많이 하셔갖고 15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파크 골프장을 지금 능포에 이제 위치를 선정하고 이제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당초에 시에서는 이제 파크 골프장을 한 두 군데 정도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또 뭐 이 거제면 또 다음 차순에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까? 입지를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 둔덕 면에서도 이 전국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격에 맞게끔 파크 골프장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자체적으로 뭐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둔덕 면에서도 이제 전국 대회 규격에 맞게끔 그 매립지 거기다가 네. 지금 아주 적지라고 지금 아주 뭐 조건도 좋아요 보니까 거기도 뭐 하겠다고 하시는데 뭐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이런 그런 제안서를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거제시에서 그 18개 면동 중에 생활체육시설 운동장이 없는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장목 연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동부면에 동부. 지금 그 한 며칠 전에 그 조합장님 한번 왔다 가셨죠? 예, 오셨습니다. 예, 저도 말씀을 만났는데 하실 때.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부지도 아주 적정한 위치에 지금 뭐 부지도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뭐 동부면 주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지역은 다들 지금 뭐 운동장이 참 좋은 운동장을 갖고 있는데 동부 면민분들의 아주 그 열망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과장님하고 시장님께서 한번 잘 하셔갖고 한번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그게 동부 주민들의 여름입니다. 예.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지 말고 잘 검토해 주세요. 이게 동부면 주민들이 진짜 제가 오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다 있는데 우리는 없다. 진짜 운동할 데가 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조합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조만간에 그 동부 면민들이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50쪽에 앞서 뭐 질문이 있었기도 했지만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5월에 파크 골프 조성 추가 기본 계획 용역이 되어졌습니다. 그 용역 결과 자료를요 좀 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당초에는 아마 그때 과장님 아니었어 그럴 줄인데 그제면 능포동 장성포죠. 장성포, 둔덕, 수월, 장목 이렇게 이제 5군데 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저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2곳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 추가가 되어진 이제 배경은 이제 장성포동의 당초 계획 부지가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능포동으로 다시금 요청이 있어서 그 변경 과정에 이제 추가가 되기도 하는 요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둔덕 수월 이제 장목의 경우에는 파크급의 적지가 아니라는 나름의 용역 결과도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묻는 것은 용역 결과는 이제 2곳으로 하고 다만 여기에 능포로 주민센터 뒤편 추가로 되어진 곳에 먼저 워낙 이제 파크골 조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진행한다. 그 외에 이제 거제면에 있어서도 하는 것으로 하고 뭐 토지 매입 또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2곳으로 하는 게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우리 과장님? 능포는 지금 거의 결정 단계죠. 이제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으니 그제면에 하는 것은 조금 유동적으로 부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자, 얼마 전에도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일부 알기도 했는데 그럼 능포동에 우선 이제 시급하게 조성되어 있는 진행을 하고 그다음 이제 거제면에 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부지 선정 뭐 이런 것들 토지 매입 과정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51쪽에 남부면 생활체육시설 확장 이제 사업비가 39억에서 25억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진 연유를 23년 10월 남부면 생활체육 확장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서 이렇게 변경되어졌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의 뭐 하수 배수 시설 예. 이게 굳이 그렇게 과하게 안 해도 되는 그런 공사비가 절감되는 그런. 예, 그 기본계획 용역 자료를 한번 좀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158쪽 그다음에 방문 스포츠팀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결국은 대회를 유치해요 많은 선수단 또는 가족들을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전국 규모 대회가 한 몇 개나 열렸으면 거기에 몇 팀이 참여하고 또 그를 통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얼마인지 이제 그런 데이터는 있죠. 예, 있습니다. 예. 혹시 지금 뭐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 올해하고 경제- 지난해. 예. 지난해는 약 그 팀 수로는 77개 팀의 연인은 26,468명의 경제적 효과는 약 19억 5,900만 원. 예. 올해는 58개 팀의 25,000 이게 지금 8월 말 현재는 25,159명의 8월 말 현재 18억 6,200만 원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약간씩 틀릴 수는 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규모 대회는 몇 개였죠. 전국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전국 규모 대회는 올해 몇 개 유치하거나 또 내년 그건 뭐 지금 뭐 답변하기 어려우면은 괜찮습니다. 팀은 뭐 아니, 예. 예, 알 수가 있는데 규모 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제가 이제 몇 이게 개를 하는데. 저도 지난해에도 뭐 업무 보거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특히 스포츠 마케팅이 이 생겨나고 해서 조금 요청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는 뭐 잘한다고 여기기도 하겠지만 어떻든 타 지역은 어떠한가 또 타 지역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 선진 사례하면 선진 사례는 어떤 그 내용들을 조금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도 했는데 이제 이게 인근 내 지역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스포츠 산업 도시 뭐 고성이라든지 저 스포츠를 이제 산업으로 바라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이런데 이제 많은 마케팅에서부터 인프라 구축 또 스포츠 산업 효과를 지역 경제 활성화 이어지기에 많은 데를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성의 경우 우리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올해 또 전년도에 대략 이제 100개 이상의 전국 대회 규모를 이제 유치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대략 한 언론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101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를 해서 대략 9만 명 이상의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뭐 이렇게 이제 상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통영 또 고성 또 그다음에 이제 창녕 뭐 이런 등에 한번 그 자료들을 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고요. 그럼 전지훈련도 매년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혹시 전지훈련에 관한 데이터가 올해 지난해 게 나온 게 있는가요? 예, 그거 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 알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고성과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듭니다. 이제 올해 1월 뭐 축구, 배구, 야구, 태권도, 씨름, 역도 120개 팀, 뭐 2,200명 뭐 이렇게 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 이렇게 나오고요. 웬만한 이제 도시들은 그 내용 자료들을 한번 찾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노재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죠? 고생이 많습니다. 148쪽이네 반답이. 예. 지금 공정장 85% 됐다 그지? 지금은 한 90% 됩니다. 90%. 예, 자료는 1대 85%. 그런데 그 시범 준공이 시범 운영이 내년 3월로 이렇게 많이 딜레이 된 거는 뭡니까? 저게 이제 밖에 건축 부분은 올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안에 그 후공정으로 조금 남아 있고 또 하나는 그 운영하는 인력을 채용을 해야 돼. 공사에 위탁을 하면 네, 이제 인력은 그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 좀 트레이닝하고 하는 기간이 조금 있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인력은 언제쯤 채용을 하게 됩니까? 그 공사가 아마 내년 초에는 채용을 하는 걸로. 하는 걸로 돼 있고. 예. 지금 혹시 그 집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당초에서는 다 잡았습니까? 네, 다 잡혀 다 있습니다. 잡아. 예. 별로 뭐 공사비는 모자라는 것도 없고. 현재는 예, 없고 없습니다. 집기만 다 예산에 당초 다 예산 네. 별 문제는 없다 네, 네. 그러죠. 예, 그래서 빨리 내년 초에 그 트레이닝들 공부시켜 가지고 시험 해갖고 빨리 그 이왕 지은 거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서 보니까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좀 이따가 보면 하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파크 골프가 그 과장 공유지 매입은 아직 안 됐죠? 예, 아직 부지 매입은 아직 하나도 되진 않았습니다. 안 됐죠. 계획만 그렇다 그지? 네네.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기다려서 좀 조금 빨리 진행을 할 수 없나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다리고 또 타 지역에 보면 여러 곳에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그래 그 그라운드 뭐 여러 곳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날 텐데 그래도 이왕 이렇게 파크 골프 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양태석 의원님 말씀하시겠지만 그제면에도 참 거기서 먼저 붐을 일으켰잖아 그제 그 장소에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쪽에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거 좀 설명을 잘 해주시고 다음에 꼭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받거든요. 저희들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53페이지 옥포 대청접인데 이곳에 이제 거제시에 궁도장이 몇 군데 있어요. 그 궁도장을 저희도 많이 다녀봤는데 거의 뭐 전국의 궁도장을 다녀보면 엄청 괜찮아요. 예. 보기도 좋고 활쏘기도 좋고 관광객들도 많은데 이건 우리는 거제도는 전국대회 하기가 참 불편해. 계룡정도 전국대회를 하면 하는데 그 식당 같은 부분이나 모든 게 부족해. 그 사람들 다니는데 불편하는데 이왕 하는 거 옥포정은 어제시에서 제일 멋지거로 해서 식당도 좀 한 번에 같이 넣고 해서 멋진 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식당도 원래 있어야 됩니다. 전국대회 근데 하면 그 옥포 대첩정을 만들어내면은 아마 풍광이나 그러니까. 활이 날아가는 게 바다를 일이 날아가니까 멋있겠다. 아주 멋있을 겁니다. 예. 좀 그래서 전국 그 궁도인이 몰릴 수 있는 장소로 멋지게 이양하는 거 예산도 많네. 예.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잖아, 그지? 예. 그러면 이 배민턴이니 이런 거 인원이 엄청 오는데 실내 체육관에서 이거 가능합니까? 이틀간에 네. 지금 현재 그 정확하게 등으로 돼 있어 갖고 어디를 좀 더 사용할지는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그 소수 뭐 도대 이런 거 해도 비좁아서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이것도 그렇다고 그 전에 이거 대실이 실시하기 전에 어떤 땅을 확보할 수도 그 정리가 될 수도 없는 문제니까 저는 좁아서 어떻게 할고 걱정이 됩니다. 운영이 뭐를 좀 발휘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용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신금자 의원님 그 질문하셨을 때 옥포 대첩정 요게 이제 바다를 보고 이렇게 그 활을 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활이 바다를 지나갑니다. 지나간다고 예. 해요. 위치가 그럼 어디에 옥포 대첩 안에 어디에? 지금 그 근해 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해 설치돼 있는데. 네네네. 예, 예. 예, 그쪽에 아래쪽이네, 그죠? 아래쪽. 예, 그쪽에 관역을 그쪽에 설치하고 반대편에 사대를 만드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현재 지금 구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그거는 예. 근해를 근해는 타는데 그 지금 사대를 아래쪽에 만들고 있죠. 아래쪽에. 그 반대편에 주차장 아래쪽에. 탑으로 올라가는 데에 예. 그쪽에 방향을 이 관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혹시 뭐 이렇게 그거 뭐 그런 그림이나 이런 그거는 없습니까? 지금 또 뭐 준비해 놓은 그런 거. 여기 있습니다. 관역. 그러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좀 나중에 하나. 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또 특히 이제 우리 뭐 시민들도 많이 그 평소에도 많이 가시고 또 이제 유아숲 체험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전에 제가 걱정이 돼서 하여튼 위치하고 이런 거 선정하실 때 좀 유념해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궁도장 이렇게 한번 가보면
뭐 활이 확 이렇게 뭐 한꺼번에 이렇게 날라오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시민들 많이 계시는곳. 지금까지의 궁도장은 그 궁도장만의 오로지 목적이 있었지만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함께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가지고 잘 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롤러 경기장 요 그 시설 개선 사실은 우리 롤러 경기장이 뭐 위치는 정말 좋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웰빙 공원 안에 시민들 접근성도 좋고 저도 이렇게 한번 가보면 뭐 주말 같은데 또 이렇게 우리 어린애들이 또 많이 이걸 또 하더라고요. 이 지금 경기장이 조성된 지가 한 몇 년 됐죠? 2015년 6월에 조성했습니다. 6월에 15년 6월에 조성되어 가지고 이제 처음 이렇게 그 지금 그러면 이렇게 개선 사업 하는 겁니까? 그 동안에는 균열이나 뭐 단차 같은 거 조금씩 보수를 했는데 네. 예, 롤러스케이트장 전체를 특징, 이렇게 예. 하는 거는 이제 예. 처음이다, 전체.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착공이 내년 7월에 이렇게 하면 12월 이렇게 준공될 때까지는 뭐 거의 그 이용은 뭐 할 수 원하는 없는 거죠. 거고, 그죠? 그래서 그 미리 좀 홍보도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까 또 롤러 아니더라도 그 자전거 있잖아요. 생활체육에서 이 자전거 배우기 이런 것도 이 경기장 안에서 이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뭐 지금은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하게 좀 이렇게 활용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롤러 경기장을.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도 이렇게 잘 또 조성이 되면 꼭 롤러 아니더라도 또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체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모색해가지고 잘 좀 이렇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합시다. 짧게. 저 반다비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은 빨리 이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내지는 이게 그제 해양관광공사로 위탁 줄 겁니까 또? 네, 네. 그럼 거기다가 빨리 이야기를 프로그램 짜야 돼. 프로그램. 안 그래도 지금 프로그램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하고 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또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한 3,700명까지 저는 해양 관리 해봤습니다. 프로그램 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월수금 프로그램 하나, 화목토 프로그램 하나 해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또 연일 반도 만들어도 돼요. 5일반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수영장은 하나인데 프로그램은 2개로 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 개장을 할 것인가 부터 해서 하여튼 어쨌든 그 관광공사에서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다 짜야 되고 돈 안 받고 해줄게요. 자문 좀 구하라. 돈을 받아야 된다. 선거법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장성포 해성고등학교 우계 우리 97% 땅 매입했다가 뺏긴 거. 그 빼앗긴 데라도 보면 오는가. 그러면 장성포 사람들한테 선물 하나 줘야죠. 김도 의원님 뭐라 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뭐라도 지어줘야죠. 다시 아까 우리 양태석 의원님 뭐 공수농장 없다 그런데 동부에 능포 장성포도 공수농장 없습니다. 이룬하고 가깝다 해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하고 가깝다 해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줄자로 한번 지어볼까요? 장성포도 해줘야죠. 능포 장성포도 해줘야죠. 그렇다면 그 뭐 27월 파크골프 해준다고 또 뒷전입니까? 뭐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연구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한 거 아닙니까? 체육 지원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땅 사놓으면, 그러면은, 업주들만, 지주들은 다 지금까지 좋아지고, 그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모든 스포츠 시설은요, 그러니까 2,700억 들이가 구입하는 건 좋다, 이게. 스포츠 시설 짓는 거는 좋은데, 지역민들하고, 그 지역에, 지역민들하고 그 종목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협회나. 이분들하고 항상 좀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실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활용도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다 가미돼가지고 좋은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합니다. 그거. 그리고 자료 제출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해주세요. 어떤 자료가 됐든. 이상입니다.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앞에서 이제 우리 신금자 의원님이나 조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반다비 체육공원 체육센터 관련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실사용하실 분들 해서 이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아직 네, 그까지는 반드시 안 했습니다. 필요하다. 예, 예. 그래, 그런 부분 한번 좀 꼭 좀 챙겨 주십사 하고 프로그램은 이제 앞에 조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장애인 관련된 프로그램도 충분히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아주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해서 인조 잔디하고 우리가 천연 잔디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번에 공사하면서 이룬체육공원, 하청 야구장, 그 다음에 사등 운동장, 옥포 운동장 여기는 다 인조 잔디죠. 네. 그리고 거제 종합 운동장은 천연 잔디로 지금 공사된 걸로 되어 있고 관련해서 이 감사 자료 밑에다가 실질적으로 감사 자료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관리 자재, 그 다음에 시공업체, 설계업체, 감리업체, 구매처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설계도면하고 시방서까지 이렇게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들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좀 첨부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노재원 의원님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154쪽에 전국체전 유치는 공공용지 매입, 이제 사업 위치는 스포츠파크하고 하청면, 또 축구 스포츠타운. 예. 그럼 용역을 3월 10일에 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있잖아요. 예, 예. 언제 용역이 지금 마칩니까 진행 중에 이 있습니다. 용역이요? 예? 이 용역이 이제 언제 마치는 건가요? 올 연말에 마칠 겁니다. 예. 예. 그 중간 보고나 최종 보고의 내용들은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회를 따로 하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안 그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주된 내용이 뭔가요? 아까 당초 제안 설명을 드릴 때도 예. 전국 체전 유치를 목표로 그 체육시설 부지를 한다라는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이제 전국 체전 규모에 맞는 예. 이제 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이런 의미죠. 그것과 체육, 그 축구와 야구를 집적화시켜서 전지훈련이나 뭐 전국 대규모 유치를 목표로 하는. 이제 그럼 결과가 연말에 나오고 예, 예, 그 예. 결과를 토대로 해서 뭐 이제 사업비가 한 960억 원이 나면 토지 보상비가 아마 460억 이런 내용들을 내년 2월에 지방지자심사에 의뢰할 계획이다. 그것이 통과가 되어지면 편입 토지 손실 보상을 이제 이게 보상금이 현재 이제 460억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이제 960억 원을 이제 한다 이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거제면 스포츠 파크와 같은 관련해서 이제 제대로 된 체육 시설로 규모 있게 하자. 그렇게 또 용역을 이전에도 크게 한번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오늘 못 봤습니다. 예. 자, 그 내용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이게 몇 년도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한번 내용이 이제 스포츠 파크를 이제 확장해서 규모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지훈련에서부터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는 형태로 계획했다가 이게 또 사정화되어 버렸더라고요. 당시에 또 거제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했다가 마찬가지로 좀 이 용역 결과의 내용들이 어쨌든 이제 전국체전 뭐 유치 신청이 30년도에 한다고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안들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여기에는 자료에 업무 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제시 스포츠팀 지역사회 파급 효과 이제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사 용역, 그 스포츠 산업 파급 효과 조사 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 12월 8일까지인데 예. 시작은 며칠 날? 6월 6월 달에 12일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용역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죠? 2천만 원 안쪽입니다. 2천만 원 안쪽입니까? 800 얼마. 근데 그 용역의 필요성 내지 목적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스포츠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거제시 스포츠팀이 공공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거제시 적합한 스포츠팀 비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되어져 있더라고요. 2천만 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6월에서 12월 8일까지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용역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스포츠단이 뭐뭐 있는지를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그 스포츠단이 그제를 홍보 등 각종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을 해서 향후 그 지역 스포츠단의 존치와 새로운 스포츠단을 신설하면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매우 민감하면서도 지역 사회에 파장도 상당하고 특히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개의 스포츠 팀에 대한 기여나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 또는 긍정적 기여 여부 이를 통해서 이제 존속 여부 그리고 운영의 과정들을 살펴본 후 존속 여부를 판단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또 향후에 우리 지역 사회에 맞는 스포츠 팀은 어떤 것인가 그 비전도 이제 제시하는 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중간 보고회 또는 최종 보고회를 하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무엇이죠? 좀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검토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스포츠는 지역사회 파급 효과에 관한 이제 용역 결과를 보고 현재 두 개 실험팀하고 시민축구단 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추진 계획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용역을 준비하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질 않았잖아요. 현재까지는 설문조사만 진행되어졌죠. 거제 시민과 관련 전문가들에게. 그렇습니다. 현재. 네. 12월쯤에 가야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추가를 해야 될 게 우리 특히 거제 시민 축구단과 관련했어요. 현재 K4 리그를 창단을 준비하는 여러 지자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창단과 관련된 용역도 아마 다들 진행한 바가 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아마 창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창단을 준비하는 곳이 뭐 아시겠지만 양산, 그 다음에 남양주, 그 다음 대구의 달성군, 뭐 구리시, 여기에 제가 말한 네 곳 정도는 아마도 K4 창단과 관련해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창단 관련해서 용역 결과는 좀 살펴본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살펴봤고요. 이런 지역에 대한 창단 관련 용역 자료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사회 파급효과 조사 용역 이 결과물을 통해서 향후
두 개의 우리 지역 시에서 지원하고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운영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우리 조대영 의원도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체육회 뭐 부회장단 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시민축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입장을 이야기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죠? 뭐 그 부분은 뭐 부회장님들이 말씀하신 그 이후로 시장님께서 이 용역 결과에 아까 아주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축구단을 지금 현재 예산하고 그 다음에 25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조금 의아해하고 좀 충격스럽습니다. 지역사회 스포츠 팀을 창단과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 용역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것은 시장님이 혼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한해서는 관련 시민사회 또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들의 여론 충분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설문조사 결과도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문조사 내용도 아까 그 용역을 처음 시작한 그 과업 지시 사항의 그대로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단이 뭐가 있는지 인지도 조사와 그 축구단들 그 운동 경기부들이 우리 지역의 경제 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시민들의 화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뭐 그런 뭐 조사 다양한 질문. 우리 시민 스포츠 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인지도 그 다음에 있다 그 지역 스포츠 팀의 이제 기여도 그 다음에 존속에 대한 문제 또 이런 내용은 간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홍보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설문결과가 나와 있었고요. 또한 스포츠팀이 지역사회의 기여도에 의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문결과가 나왔고요. 또한 그 스포츠팀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또한 긍정적인 역할과 더불어 절대적으로 많은 다수가 운영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용역에 있는 설문조사 결과 내용도 한번 우리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설문조사 내용 또 특히나 시민 스포츠 팀에 대한 존속과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용역들이 수행되어져야 되고 관련 전문가와 우리 시민들,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래 알겠습니다. 노재환 수고했습니다. 저도 좀 몇 개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서 네. 시간은 흘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저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인데
우리 방문 스포츠 하시는 분들 유소년 팀들 좀 오지 않습니까? 예, 예. 아마 그 지역의 경기 살릴 거라고 하청 쪽에 숙소를 많이 잡는 모양인데 하청에 숙소 거의 없을 거. 그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민박도 될 테고 뭐 그러다 보니까 숙소 문제를 요즘 애들 다 귀한 애들인데 특히나 스포츠 한다 하면 돈 좀 있는 아들일 텐데 그 80년대 수학여행 오듯이 한 방에 몇 명씩 집어넣고 뭐 환경도 안 좋다고 그렇게 그런 어떤 학부모들의 민원이 건너서 내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숙소의 폭을 어떤 특정 면에 한정할 게 아니라 어쨌든 그제로 왔으니까 그 좀 넓혀 달라는 깨끗한 숙소를 제공해 달라는 그 학부모이 그게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 반다비 체육관 계속 오해를 하시는데 그 장애인 스포츠 시설 아닙니까 그게? 크게 따지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그 본질은 장애인 부분에 많이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 계획을 짤 때도 그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 저는 참 충격적이지만 어디 그 구립 스포츠 센터에서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수영 못 하겠다고 민원 넣고 그런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운영 계획상에서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운동장도 그 결국 본질은 2년에 한 번씩 무상 에서해서 그 해줘야 되는데 그 뭐 지금 시설팀장인지 아니면 그전에 시설팀장인지 그때 에서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무료로 에서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따지고 보면 업무 태만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공사에 위탁을 하다 보니 수탁 기간에서 그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무료 에서를 못 받으니까 지금 김동수 의원이 페북에 적어놓은 대로 10억 중에 1억 2천 해가지고 했는데도 뭐 여러 가지 버러싱을 먼저 하고 충진제를 넣어야 되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요즘은 김동수 의원이 인조잔디 박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계속 토지 아까 960억 살 거라고 토지하고 뭐 짓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국 최전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엊그제도 1,300억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올라왔고 이것도 나중에 뭐 올라올 거지만 예산이 허수분은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저는 토지도 막 사놓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토지도 재고입니다, 재고. 그 사놓은 땅이 자산의 가치는 있지만은 이게 활용이 예, 그 경영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돈이 묶여버리면 그 자체가 재고가 되는 건데. 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다릅니까?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공공에서는 공공의 소유 부지가 조금 확보가 돼 있어야 뭔가 공모 사업도 할 수 있고 응모를 해볼 수도 있고 정부가 그 지원을 갖다가 부지는 그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전국 체전이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위원장님 그게 저게 따지고 전국 체전 유치라는 목표를 가져야 이런 것도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게 사실 예산 사정은 안 좋아지는데 맞습니다. 이게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믿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막 그게 그 예산을 그렇게 예산 간의 벽 간에 그걸 예, 그 벽을 우리가 해체한 게 막 땅 사라고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제조례이기도 합니다만은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 그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까지 거친 겁니다. 그런데 물론 뭐 의원이 했다고 그래서 뭐 중요도에서 한참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만은 뭐 시장님 뭐 하자는 거 더 하고 의원들이 이렇게 한 거는 논의 자체도 안 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위원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도 하셨고 제가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쭉 검토를 하니 그 13세에서 18세 그 청소년들한테 바우처를 지원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 기준 내에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고 다 줄 수도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와 유사하게 우리가 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라는 게 있죠.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과 장애인 네네. 예, 이게 5세에서 18세 한 줍니다. 그러니까 그 받는 예. 어떤 원래 이중 혜택은 안 되니까 그 분들을 제외하고 하면 되죠. 그 제외하고 하면은 또 기준을 정하는 것도 다 줄 수는 없. 그러니까 지금 내 당초는 이미 시간이 지나갔지만 내년에 뭐 일추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좀 하십시오. 뭐 우리가 시정의 파트너 아닙니까? 의회가 제가 그 사실은 고민을 많이 뭐 했습니다. 시장님 뭐 정책이나 공약만 공약이고 뭐 그거고 뭐 의원들 그는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논의해서 반영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성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기본 해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진흥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 학류기회 확대, 시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업비 19억 5,5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11개 사업에 11억 500만 원, 문화예술 행사 개최에 2개 사업에 8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제62회 그제 옥포대첩축제 행사입니다. 옥포대첩축제는 그제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 문화예술재단에서 행사 총괄 기획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행정 절차 이행이나 유관기관 협의, 자원봉사자 배치, 안전관리 협조 등 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그제 문화지원 건립입니다. 문화지원 건립은 몇 차례 보고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벨간동에 대한 문화예술회관 호텔 벨간동에 시설 철거임 및 폐기물 처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실실스게 용역을 완료를 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문화지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제 문화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전통민속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 개성 발전 및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1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문화사업 육성의 3개 사업에 16억 6,500만 원이 되겠으며 전통민속예술 및 지역 특화 행사 지원에 5건에 1억 4,100만 원이 되겠으며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에 6개 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경남도림미술관 거제 분관 유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몇 차례 보고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올 2월에 도림미술관 거제 분관 설치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서 7월 달에 용역을 완료하여 8월에 도림미술관 거제 분관 설치 건의서를 도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4월 달과 지난주 10월 24일 시장님께서 도지사 면담을 통해서 분관 설치를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도에서는 우리 시에서 거제 분관 설치를 건의함에 따라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경남도림미술관 인프라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 거제 분관 유치에 대한 협의 및 행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만약에 도에서 그제 이렇게 분관을 설치를 하더라도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제만의 특색 있는 미술관 제한 공모를 위해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등 분관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양재암 조각공원 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 3,5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공원 내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조각포 및 산책로,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야 되려는 건의가 있었으며 7월에 양재암 조각공원 시설 확충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고는 11월 8일에 그 설계안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연말까지 실시 설계의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에 시설 확충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개성 문화유산 활용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한 전통을 활용하여 전통문화 개성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전통문화유산 보존에 5,200만 원,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3건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발굴 사업에 노후 훼손된 문화재 보수 및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 관리로 전통문화 개성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학술용역 3건에 4억 8천만 원, 기록가 사업 1건에 2억 5천만 원, 보수 및 정비 사업에 8건 13억 2,900만 원, 홍보 및 교육계 1건 2,200만 원 등 총 22개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기성간 옥산성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거제현 관화 복원 및 임금 문화재 연계를 통한 역사 문화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올 3월에 옥산석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을 시행해서 지난 10월에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 옥산석 이름 3D 지행 구축 완료 및 옥산선 붕괴 구간 내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거제현 관화 질청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12월에 옥산석 사적 성격 신청을 문화재청에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옥산선 붕괴 구간에 대한 성각 보수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2025년까지 보수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는 국가 사적이 지정이 되면 옥산성 종합 정비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연차적 조사 및 발굴을 통하여 보수 후에 경관 조명을 1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2027년 이후 거제 면사무소 이전 후에 거제현 관화 발굴 보고 및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역사 문화 관광 명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거제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박물관 추진 사업은 매체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향후 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도시관리기획위원회에 도시계획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므로 11월 중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는 사항에 따라서 내년에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12월까지는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에서 2018년에 걸쳐 착공 및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관영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거제 옥포대첩 축제, 지난번에 많은 칭찬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주민들이 몇 가지를 조금만 언급을 하셨습니다. 한 2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주민들이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약간의 어떤 꼭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있어야 아마 주민들이 좀 참여하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박노 의원님께서 이제 통령을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통령 같은 경우에는 근 이제 한 9일, 10일, 뭐 근 2주 가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또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3일이 아니라 좀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 이렇게 한 2가지 정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보고에 했던 나왔던 자료들을 조금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남도립미술관 거제분관 관련해서 뭐 지금 예산이 예전에 100.3억에서 8천만 원 늘었는데, 이게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이 들어간 게 추가가 된 게 맞습니까? 예, 용역비를 내년에 반영하려고. 예. 현재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도에서는 아직까지 뭐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도의 입장은 18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거제시만 이렇게 딱 정해서 주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혹시나 공모 행태를 가게 되면 이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모 대비해서 사전 이제 우리 용역을 줘서 하겠다, 요 말씀이시죠? 네. 예, 그 양재암 조합공원 관련해서는 요 5억에서 5.35억으로 올렸습니다. 3,500만 원. 어떤 내용입니까? 요거는 용역비가 포함된 겁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예, 알겠습니다. 요거 그 계획안 주민 설명회 하셨습니까? 11월 8일 날 계획. 예, 알겠습니다. 10월 달로 돼 있어서 11월 달에 하는 걸로 그러면 돼 있네요. 예. 그 1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우리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그 지역문화유산에 좀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리스트를 좀 부탁을 드리고, 요 사업 중에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기록과 아카이빙 관련해서 지금 2억 5천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요 내용은 뭐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디지털 문화인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 국가지원 사업인데, 우리가 2002년도에 거제 CG를 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보안 수정이 필요해도 업데이트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용자들이 활용을 하려고 해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거를 우리 시의 어떤 역사 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 집대성한 뭐 디지털 백과사전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자문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일단 사업 추진 자체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문화조정 공모 사업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을 할 거라서, 그 연구원에서 용역이 발주가 되면 저희들하고 이제 문화재위원이라든지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자문을 해서 그렇게 구축할 예. 그 지역의 역사 전문가들하고 잘 이렇게 그 자문을 받아서 또 체계적인 아카이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하청 북사 관련해서 시굴 조사 관련입니다. 그 북사에 옛날에 뭐 경남에서 몇 번째 되는 큰 절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있던 큰 북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혹시 관련된 내용 혹시 조금 아시는 게 있습니까? 아직 그 정확하게 뭐 자료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 이걸 이제 시굴조사는 하는 이유가 12년도에 사실 저희가 기초조사는 실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정비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다소 이제 그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이 북사지에 대한 성격 규명을 하기 위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나중에 이거는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재 홍보 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광 컨텐츠하고 좀 연계를 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방침은 어떻습니까? 이거 안 그래도 이제 홍보 문화재 지도도 필요할 것 같고, 문화재 이제 책자도 필요할 것 같은데, 관광 지도나 이런 거하고 합치게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해가지고 보기도 힘들 것 같아서, 문화재 위주로 저희들은 문화재 지도나 홍보 책자를 만들고. 그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다른 데에다가 요 내용 그대로 좀 올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네. 그러면 지금 그 공유재산 심의가 다 가결이 됐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가는 걸로. 시립박물관이요. 요거 예, 예. 아니 경상남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문화시설로 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은 확정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참 그 주말도 없이 고생 많은 건 알고 있고, 그 164페이지. 어쨌든 하여튼 이제 19억 정도 세이브를 또 이제 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165페이지 옥포 대첩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7억인데 이거 안 돼요. 한 10억 정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통영 370억 우리 70억 이거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니 있습니까? 돈 11억 그 저 한산 대첩 투자해 가지고 240억 효과 그다음에 중간에 뭐 또 한 10매덕 더 투입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거. 그다음에 섬꽃 축제처럼 똑같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기획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니 왜 자꾸 돈을 쓰는 것만 생각합니까? 돈을 썼을 때 유발 효과를 자꾸 생각을 안 하고 저희들도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0억 정도 쓰고 한 30억 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에 컨텐츠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왜 자꾸 겁을 먹습니까? 그러고 왜 자꾸 370억, 70억 비교를 합니까? 제가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예산실하고 협조가 좀 되어야 아니 무조건 좀 하라 있어. 이건 뭐 이거 7억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 지금 전국에 이수신 관련 축제를 하는 데가 5곳인데 저희만 올해 4억 7천으로 했고 전부 10억 이상입니다. 제 말이 그 말 그래서 아닙니까? 7억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게 반영이 될지 이제 그게 더 3억 더해가 10억 야 하이소. 하이 돌아이소. 오케이. 자 16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문화산업 이제 그 정도 세이브를 시켜놨으면 이런 것들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예산도 여기서 지금 뭐 청마 문학재라든지 그다음에 이 중요한 거 많잖아요. 이시우 가요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좀 해주고 그다음에 그 한 가지만 좀 해줄게요. 그 이순신 동상 얼마 전에 그 조금 그 에피소드가 있었죠. 네. 그거 절차 밟아가지고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168페이지 55분까지니까 뭐 한 5분 남았네. 자, 도립미술관 작전 요리 한번 짜봅시다. 어제 내가 업무 보고 받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 시비가 이제 1.1억이고 도비가 100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역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역제안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면 한화하고 한번 딱 사전 미팅을 하는데 이건 아주동에서 해야 된다. 왜 아주동에서 해야 되느냐? 한화가 갤러리하고 이런 거 잘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하나를 살 꼬아가지고 이거 도에서 100억 나온다더라. 우리 한 100억 더 해가지고 200억짜리 한 멋지게 한번 지어보자. 왜 그러냐면 아주가 제일 젊은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미술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저거 반 들어가는 거니까네. 꼬아가지고 살살.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따모야 됩니다. 100억이 아니고 100억 더 하나에서 보태는 걸로 싹 이래. 하여튼 그거는 이제 뭐 관아 우리 국장님이 그 하나 회장을 만나든지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설명 충분히 하고 8개 시 8개 군에서 이거 서로가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가 가야 된다. 하나가 가야 될 이유가 이런 것들이다. 너 그거 보니까 이런 거 많이 하되 아주를 위해서 이거는 너가 희생을 좀 해라. 요 작전을 잘 펼쳐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아닙니다. 짧게 하시고. 그럼 예,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이수신 장군 동상 그거는 뭐 옮겼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이제 오크대지 기념공원에 어느 개인 법인에서 이제 기증을 한다고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공공소액물은 저희가 임의로 뭐 기증한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제 우리 시에 기증을 하고 싶으시면 공공소액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안내만 해드린 사항입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68페이지 내에 도립미술관. 네네. 이거 우리 지사님 공약 사업이에요. 뭐 여러 군데 시군에서 들어왔다고 뭐 이거는 그 이유가 안 됩니다. 예, 그래 미리 붙이시고 예. 전에 뭐
조그만 소문에 의하면 그 고현동의 구 건물에 좀 할까 이런 생각을 들리던데 그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처음에 이제 네. 장소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현동 주민센터를 이전하면 네. 옛날 본 건물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네.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너무 협소하죠. 거기는 좀 힘들다. 예, 그렇게. 그래서 이거 작품이 도에는 많이 있으니까 예. 저 작품 로테이션 하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추진을 강력하게 하세요. 도의사 공약 사업이에요 이거. 그래서 다른 시군에 물론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공약 사업으로 내세워가지고 꼭 우리 그 제시에서 올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가 가정님 네. 뭐 양해를 구합니다.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뵙도록 하고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있습니다. 저도 있고. 아니 그냥 그거 합시다. 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